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11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이제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친분이 큰 젊은 우파 청년 지도자가 연설 중에 유타의 한 대학에서 연설 중에 총을 맞고 숨졌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트럼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우리 이제 미국에 파견되어 있던 근로자들 체포하고도 상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오던 차죠. 트럼프가 이제 푸틴한테 어떤 뭐랄까 협력을 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보이는 상황이죠. 그게 각기 우리가 얘기했죠. 오늘 100일 기념 이재명 기자회견을 일부 봤습니다. 부분.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묻는데 일본 기자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은 미국하고의 외교도 쉽지 않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되게 이제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고, 지금 전체를 봤을 때는 전 세계의 기득권, 지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형성된 그 세력들이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 당연히 포함입니다. 언론은 히틀러의 그 언론상 괴벨스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형태의 괴벨스가 전 세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기득권 세력들 이해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중에 나오는 어떤 일부를 일반 대중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들을 마취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미국이 왜 위기에 빠졌느냐? 그렇게 나눠주는 것마저도 너무 적어졌다. 왜? 전체적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의 기득권은 기존의 틀밖에는 모른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꼰대죠, 꼰대.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소수 아웃사이더로서 지금 등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큰 물결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도 우리 현재 대통령 이재명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도 아웃사이더였다고. 비주류에서 주류로 넘어온 것입니다. 자, 푸틴이라는 인물도 전 세계의 지난 7, 8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도 글로벌하게 비주류예요.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비주류고, 이재명도 우리나라에서 비주류고, 그거 보면 우리는 비주류 대통령을 연이어내면서 성과물을 합쳐져 나간다는 부분이 대단해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놀아나지 않고, 미국 대중들 보세요. 유럽 대중들 보세요. 다 놀아났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없잖아요. 우리란 느낌이 없잖아요. 화나면 그냥 때려 부수잖아요. 우리는 참잖아요. 알든 모르든 간에.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럼 언론이라는 존재는 뭐냐?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론은 쭉 봤을 때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사례를 통해서 한층 더 뚜렷해지지만 언론은 기득권이다. 기득권 체제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나 이재명도 알고 있다. 당연히. 그걸 인정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언론 보도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화나시고 답답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우리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나 주위의 형제나 아니면 사회의 누군가가, 아니면 선배 중에 누군가가,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걸 고마워하면 되고, 흐름을 잘 읽어서 내가 힘을 모아야 될 때 그냥 화내고 짜증내는 것으로 내 에너지를 소모할 게 아니라, 지금은 중차대한 흐름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삶에서 힘을 모아야 되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언론의 작태에 대해서 아마쯤 이게 계기가 됐고, 오늘 이재명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또 이 생각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 지도자의 이름은 찰리 커크예요. 찰리 커크고 시카고 교회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 잘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나이는 31살이고 21년에 결혼해가지고 오른쪽에 딸이 있고 밑에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 중퇴예요. 대학이 중퇴인데 어떤 정치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퇴를 했고, 그 다음 이 사람이 만든 게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이라는 뜻이죠. 아시죠? 터닝 포인트 USA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요. 거기서 방송도 하고 또 기독교 관련된 부분도 하고,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거구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영향력을 강하게 뻗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 본인은 대학 중퇴지만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몇천 명씩 모아놓고 토크쇼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안철수하고 그 누구죠? 시골의사 박경칠이 하던 거죠. 시골의사 박경칠이 하던 것처럼.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예. 대문사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가 사망했기 때문에 총격 사망이고 정치적 암살이다. 그러면 그의 정치 성향과 트럼프의 정치 성향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자, 이게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이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과거에 미국 생활을 할 때 미국 친구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가르치는 것을 한 3, 4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 수업을 계속 진행한 거니까 단순한 어떤 조교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수업을 이끄는 것을 맞거든요. 그러면서 한 3, 4년 동안 겪었거든요. 그 친구들을 한 반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일주일에 한 2번씩 했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뭐 점수도 매겨주고 뭐 그 사람들의, 그 학생들의 평가도 받고 해봤는데 거기가 미국은 이제 지금 우리도 그래 돼 있지만 의과 대학을 가기 위해서 프리메드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을 생물이나 뭐 화학 이런 거 자연과학적으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있던 학교는 대학원생한테도 가르치는 것이 공부다. 그래서 연구 전문 대학 같은 이런 학교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핑계인가 했더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때 그 경험은 상당히 소중했고, 제가 뭐 그때 뭐 정리했던, 제가 뭐 공부의 길로 계속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정리했던 뭐 노트나 수업 자료 같은 건 다 버렸어요. 이사하면서 이직이 무거워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아직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갖고 다니는 것은 각 학기마다 학생들한테 받았던 평가서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친구들, 우리 젊은 친구들, 나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찰리 커커를 봤을 때 그때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파장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도하느냐. 제가 지금 미국 방송들을 봤을 때 폭스뉴스를 제외한 다른 뉴스들은 엄청나게 주요 방송사들은 조심스럽게 이걸 다루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한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재능 있는 젊은이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트럼프도 눈여겨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통령인 J.D. 벤스급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예, 그렇지만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젊은 층에서. 저는 J.D. 벤스를 트럼프가 높게 보면서, 그도 30대 후반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향후 지도자감으로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교육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자, 어제 현지 시간 9월 10일 유타밸리 대학에서 여기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가운데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쪽에 한 몇천 명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누가 총을 빵 쐈어요. 이 화면에서 총 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망했습니다. 예. 지붕 위에서 기다렸다가 저격을 한 것 같은데 엎드리는 모습이 아주 멀리서 잡혔고, 저격 후에 일어서서 이렇게 몸을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어요. 경찰이 지금 쫓고 있어요. 뭐 지금 보도는 섞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예 전혀 용의자 선상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자,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거를, 미국적인 시각 말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제목을 볼까요? 기사를 이렇게 뽑았죠. 트럼프의 엘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찰리 커크를. 예, 엘라이라면 동맹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게 된 겁니다. 젊은 세대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팽창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라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나서. 자, 그러면은 지금 궁지에 어떻게 보면 몰리고 있는 대반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버텨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트럼프가 있거든요. 뭐 저는 말씀드렸지만, 뭐 베네수엘라에다가 뭐 전쟁할 수 있다. F-35 보내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LA에서 이민자 문제로 상황을 일부러 악화시켜서 관심을 끌고 그때마다 효과를 봤어요.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건은 모르겠습니다만 베네수엘라 건하고 이번에는 네타냐후의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 폭격 이런 부분하고 또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로 급물살이 좀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로 흐를지. 여러분 제 집 뒤로 조금만 더 가면 차 타고 30분만 가면은 바로 덕유산이고 거기 덕유산에 꼬불꼬불 길을 올라가게 되면 바로 전라북도 무주입니다. 그 딱 중간에 서서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비가 딱 내리면 저쪽으로 무주 쪽으로 딱 내리면 그 물이 아마 금강으로 갈 겁니다. 이쪽으로 딱 내리면은 남강 아니면 낙동강으로 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소한 일이 발생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종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서해로 가느냐 아니면 남해로 낙착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런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고 또 이 용의자를 잡아야 되는 범죄자를 살해범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트럼프한테 약간 지렛대가 생긴다. 레버리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언론들이 어떤 보도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왜 여기서 보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트럼프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연합뉴스 정도에서 한 3시간 정도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숨길 수는 없는 사실, 숨길 수는 없는 뉴스거든요. 그냥 어떤 방향으로 트느냐. 그래서 제가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많은 경우는 보도하지 않죠. 오늘 이재명이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의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담대한 구상이었어요. 북한이 핵무기 포기 선언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즉 북미 종전선을 지원하겠다라고, 모든 인프라 지원하겠다라고. 그전에 낸시 펠로시 방문을 거부하고 미국한테 정치적 압박을 일주일간 받고 뱉어낸 이야기예요. 그거랑 왜 이거랑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담대한 구상을 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남북 상황, 북미 상황, 세계 상황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속내가 다 나왔는데, 미국의 속내가 다 나왔는데 그걸 왜 활용하지 않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언론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금기어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런 것은 피하죠. 그래서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기득권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야기해서 세상이 다른 판도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덩치가 커져서 지금 박터지게 싸울 일만 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의 공감은 없어요. 언론도 우리 기득권으로서 지켜야 될 것만 지켜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전체 글로벌한 쇠뇌는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에서 우리가 엄청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고, SNS나 유튜브라는 이번에 네팔에서 벌어진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이 수단이 우리 대중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민중이라고 부르든 서민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피지배자라고 부르든 뭐든지 간에 이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기어가 더 많아지고 아예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채널이 엄청나게 밉겠죠. 누군가는 볼 거라고 봅니다. 주요 언론에서. 꼬박꼬박 챙겨서. 자, 그래서 이거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성향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상의 기득권은 북미 종전선을 반대해요. 남북 교류 협력을 반대해요. 심지어 북미 종전선하고 남북 교류가 되면 중국을 누르는데 도움이 되더라도 기득권은 반대해요. 우리 언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보도 태도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맛보기만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는 이런 식의 이제 바로 SNS 올렸죠. 이것도 보도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자세히 보도해주는 것은 이게 OCR 뉴스입니다. 호주. 여기는 친트럼프적인 이 채널들이 제법 있거든요. 자, 이게 뭐 미국식으로 조의를 표현하는 게 나오죠. 그 대단한, 그리고 심지어는 되게 전설적이기도 한 찰리 커크가 죽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 찰리 커크만큼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충 이렇게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존경도 받았다. 특히 나한테. 예?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우리하고 없다. 멜라니아 트럼프 부인이죠. 하고 나의 뭐라고 할까? 조의를
그의 아름다운 부인 에리카한테 보낸다. 그의 패밀리하고 애기들 둘이죠. 이렇게 썼고 트럼프가 조기 개항을 지지해서 조기가 걸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만 너의 뜻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잡겠다. 이걸로 당연히 지금 그 말 이미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CNN이나 MBN 같은 경우 대표적인 언론들이 있어. 거기는 지금 몸을 사리는 겁니다. 이걸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 그럼 각 나라에서 어떤 보도들이 나온지를 보면은 그 성향을 알아요. 즉, 되게 좋은 리터머스 종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건이 이 불행한 사건이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 중차대한 국면에. 네. 자, 이거는 유타 주지사입니다. 주지사. 예, 유타 대학에서 발생했고, 유타는 전반적으로 몰몬교가 유타거든요. 여기 종교적인 성향이 좀 강한 주고, 아마 친트럼프적인 그런 분위기가 센 주로 알고 있어요. 유타 주지사가 이야기했죠. 정치적 살인. 반드시 잡는다. 이런 말도 하더군요. 제가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정치적 살인이라는 것은 이 정치에는 트럼프와 같이 하는 정치라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와 동일한 정치를 하던 친구다. 이 뜻이에요. 즉, 이것을 이 친구를 살해한 세력은 반 트럼프다. 트럼프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기억에 환기가 되잖아요. 트럼프도 여러 차례 암살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걸 전 세계 사람이 알고 있죠. 그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미국의 대중의 민도는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되게 난폭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지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트럼프한테는 천재 1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직접 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쌍방울에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거기 권성동도 관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엮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권성동 이야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체포동의안 통과됐죠.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들이 안 실른다는 거예요. 많이. 그거 애써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데 예민하지 못한 촉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쓸려대서 복덕방 가서 듣는 이야기 그거를 그냥 믿고 산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재명이 언론에 대해서 직격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경고한 거예요. 가짜뉴스 이야기 나왔죠. 언론하고 유튜버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웃으면서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센 이야기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약간 농담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국면을 나는 지금은 뭐라고 할까?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김대중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문재인 때 받았던 그 왜곡된 왜곡된 언론 지형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부분, 그 견뎌내야 했던 부분, 그 부분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을 다 제정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든지 뭐든지 너희들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극복한다? 그 정도 바보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재명이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봤을 때.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어떤 방법론적인 차원이고 큰 흐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큰 흐름을 꺾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니 언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화되어 있다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다. 우리 언론이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그런 거 여러분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언론 욕만 할 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 윤석열이 취임 초기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 언론 노조에서 젊은 기자들, 현장에 막 뛰어다니는 기자들 윤석열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 몇 퍼센트 차이 틀릴 수 있는데 그 정도였어요. 언론에 대중들의 지지가 예를 들어 40, 50%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자, 현장 기자들, 젊은 기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것부터 싫어했어요. 얘는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들이 속한 각 언론이나 방송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위에 회사 자체가 기자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발상이나 기사 방향에 대해서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강고한 방향을 가지고 그런 기득권 세력, 그게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기업가든지 간에 기존의 틀에서 혜택을 보는 세력들하고, 그 중에는 여러분이나 저중 같은 사람들, 일반 대중도 포함되어 있어요. 현대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역 감정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 예민한 이슈였죠. 자, 경상도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요. 권성동처럼. 그렇지만 거기서 밀려나긴 싫어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고 본인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논리들이 작동이 되고 거기 언론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다 독식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꾸 세상이 갈라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안 되는데 왜 분열이 생기죠? 내부적으로 틀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금숟가락, 흙숟가락, 흙수저, 그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지금 세상의 기득권처럼 그건 안 중요하다. 난 내 자식 때까지, 내 손자 때까지만 잘 살면 된다. 내 혜택을 가지고. 그때는 그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잖아요. 언론도 딱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느냐를 보면 알겠죠. 러시아는 트럼프 편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사 한번 볼까요? 위에 것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기사예요. 어젯밤에 17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켰다는 내용인데, 그 밑에 부로 실린 기사 3개가 셋 다 찰리 커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는 트럼프 반드시 잡는다. 이런 정치적 폭력. 이 정치적 폭력이라는 단어, 아까도 유타 주지사도 그 말 썼잖아요. 즉 나의 동지다. 나의 동지를 살해했다. 지금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이 지면을 이렇게 할애해서 그 트럼프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 FBI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FBI 이야기가 용의자를 선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신문도 했다는 겁니다. 신문했고 다시 돌려 보냈다. 즉 용의 선상에 누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러시아에서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미국 기사에서 이게 속보를 막 처리돼야 되는 것 같은데 시차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떠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 세상에 떠야죠.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는 러시아 국회의원이 찰리 커크의 암살은 트럼프에 대한 경고다. 야,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서 기정정결로 해가지고 딱 다 때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혹시나 설마 하셨던 분들도 이 기사 보도나 내용을 보시면은 푸틴은 트럼프의 우군이라는 걸 느끼실 거고, 제가 엊그제 소개드렸던 중요한 순간 때 트럼프가 나 푸틴이랑 이야기할 거다라면서 SOS를 친 게 사실이다.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언론들이 이야기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우리 언론들이 당장 내일, 이제 지금은 속보로 처리하니까 정신이 없죠. 근데 위에 이제 데스크가 모여서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이제 그럼 나올 거예요. 그 방향을 보면은 우리의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득권에 유리한 쪽으로 보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가급적 이것을 보도를 자제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사실관계만 간단히 맥락 전달하지 않고 건너뛸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 안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거꾸로 짚어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숨기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숨기고 싶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말씀드렸죠. 영국 IMF 손불릴지 모른다. 프랑스 더 힘들다. 지금 영국 총리하고 프랑스 총리의 수상이든 총리든지 간에 전 22개국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꼴찌 내지는 꼴찌 앞잡이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마크롱이 꼴찌입니다. 22개국 중에. 난리 났죠, 거기? 자, 프랑스가 긴축 정책을 반발했는데 국가 마비 시위로 확산하고 있다. 예. 자, 이래서 이거 어떻게 치고 넘어가느냐면 보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정부의 의견에 맞춰주지 못하고 지 맘대로 한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근본적인 원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좀 전에 이 사람들 제목을 뽑은 방향도 틀리지는 않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지금 G7의 전통적 강국인 미국의 꼬붕들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네. 영국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엮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묘하게 아래 위로 라인은 다른데 같은 열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한 장으로 캡처를 쉽게 했습니다. 위에 뭡니까?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순금 한돈 70만 원이 넘었다. 금값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올랐죠. 그걸 또 피크를 쳤다는 거예요. 이것과 밑에 프랑스 긴축, 이거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과.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세계에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다. IMF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왜 저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득권에 대해서 되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에요. 여기서 실체적 사실과 뭐 옳고 그런 도리, 경제학적 원리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세계 경제가 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적 표준을 도입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 차를 다 바꾸고 선박을 다 바꾸고 지금까지 냉전 분위기로 해서 닫혀있던 시장을 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될 거잖아요. 이대로 가고 이걸 계속 파묻고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본은 이기는 놈한테 가서 붙을 거예요. 예. 그 사이에 뭐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나가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핵전쟁 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모든 기득권은 비슷합니다. 성향이. 이성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그나마 이만큼 이상을 차리고 있을까? 예,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꼬장꼬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몇십 년 만에 생긴 게 몇백 년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몇천 년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뭔가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을 항상 가지고 낭비해져 왔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들 밥을 잘 못 먹으면서라도 애들을 학교 보냈던 그런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진보가 도래해서 약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가지게 됐잖아요. 소위 말하는 제가 말하는 양에서 음의 세상으로 바뀐다는 그런 부분 그거하고 결부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류의 인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다 묻어 나거든요. 그 냄새가. 그게 노래든 요리든 드라마든 만화든 그들은 느낄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희망을 거기서 느끼기 때문에 한류로 모이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종합적인 것이다. 네. 자, 볼까요? 엠마누엘 마크롱 15% 꼴찌죠. 그 다음, 키어 스타머 24%죠. 그 위에 한두 칸 더 올라가면 이제 독일 총리도 많이 내려왔네요. 30%.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뭘 보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병력도 10만 명밖에 안 되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발목 잡는. 예, 즉 젤렌스키는 그래서 트럼프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젤렌스키라.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만 푸틴이 확 밀어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미 종전선을 먼저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벌떡 놀란 거죠. 아, 그런 수가 있었네. 맞다. 그래서 치고받고 하는 와중에 지금 오늘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참고로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널드 트럼프 44%예요. 지난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되게 엄청나게 지금 트럼프가 필요한, 트럼프 외롭잖아요. 아웃사이드고 비주류잖아요.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이재명 얘기해 보면 2등이 59%예요. 지난달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58%였어요. 이러면은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기 때문에 딱 금년 가을 정도에 새로운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번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큰 승부처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에이펙 정상회담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예. 자,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언론들이 감추는 것들. 언론들이 뭘 감추면은 되게 희한하게 결과가 되거든요. 맥락을 맞춰보면은. 자, 오늘 이제 날아오고 있는데, 300여 명의 이 고생하신 양반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것을 확인해 줬다, 미국이. 그러면, 제가 이게 그제부터 그 말이 안 나오거든요. 추방이나 자진 출국이냐. 라는 것을 구분을 안 해줘요. 어제부터 그 말이 사라졌어요, 언론 보도에서. 그리고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순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없을 것. 이게 뭔 말입니까? 자진 출국인데 내부의 형식은 추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진 출국이란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불이익은 없게 해줄게. 이것이 하루 늦어진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이거 자진 출국인데 그런 말 안 쓰지? 이것은 다른 어떤 편법을 썼다는 겁니다. 누가? 트럼프가. 이거를 담당하는 당국은 양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털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밖에 어떤 명분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갑 풀어주기 위해서 하루 동안 신랑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숨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요거에 관련된 주장을 의견을 지금 두세 차례 드렸는데 그 주장에서 제 그 의견을 수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것도 거기에 연계된 다른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돼 있구나. 그 틀도 그대로 유지되고 더 강고해지는구나. 제 판단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가 늦어진 이유. 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거든. 아니 뭐 전 세상이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다 궁금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해요. 자, 아까 찰리 커커 같은 그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거기에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파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커지면 바로 상업화되고 음모론적으로 바뀌면서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요. 아니면 진짜 그런 채널들은 주류의 대중의 관심을 전혀 못 받아요. 예,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팩트 TV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상당한 수준의 그 조회수를 보이거든요. 여러 개 있는 게 여러분 아실 건데 저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왜?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야 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언론 지형은 지금 상당히 기존 기득권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자, 하루 늦은 이유.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귀국이 지연됐다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 들었다라면서 외교부 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 했는데? 트럼프 미국에 남아서 미국인 훈련시켜 주길 바래. 이게 며칠 전에 한 이야기잖아요. 응? 그래서 이거는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요번 일은 그냥 넘어가자. 그런 논조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달한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한국에 보낼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이 방안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보내주고 그 논의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이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한 거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힘드니까 귀국 후에 논의하자. 이게 정답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며칠 전에 했던 말 갖다 붙여서 밖으로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득지득지 갖다 붙인 거예요. 저는 이거 파워게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늦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안 좋아져요.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반 트럼프 진영의 액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배력이 제한되어 있다. 트럼프의 지배력이.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총격 암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트럼프가 정치 동지를 잃어서 엄청나게 안타깝지만 그 동지는
그 자기 죽음의 몸값을 최대한 결과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루 동안 백악관 내에 뭐 어떤 장관이나 거기랑 해당 부서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겨냈다는 겁니다. 트럼프 되게 힘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네타냐후에 대해서 카타르를 공격한 네타냐후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트럼프 완전 물먹인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푸틴하고 또 이야기하겠지요. 자, 우리가 푸틴 같은 보도, 아까 타스 같은 보도 행태를 보일 것이냐, 여기서 정치적 동지를 잃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미국의 CNN이나 MBN 같은 보도를 처리할 것이냐.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딱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전달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못 보신 분들한테는 양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풀릴 수 있지 않았나. 조금 전에 다 섞어서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용은 법적인 기준은 담당 부서가 절대 양보하지 않아 가지고 추방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실행하는 면에서는 자진 출국이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연거주춤하게. 그러면 이 말이 딱 설명이 되죠. 양 정상 간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동의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한편이다라는 게 더 확실해졌고, 이재명이 외교에 대해서 한 이야기, 미국도 쉽지 않아요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고 미국 내부 사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아슬아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